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굉장한 속보가 나왔는데요. 전국민 지급까지 하고요. 현금 캐시백도 해주고 선별 지급까지 해서 3가지 패키지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3종 패키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도 더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해주겠다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책을 들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내용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2021년 6월 16일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한 내용인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자격으로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언급했는지 좀 전문을 가져와 보면은 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그 부분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따로 떼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재정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서 우리 사회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재정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라는 표현을 아까 3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데요. 자, 이거는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일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선별 지원이겠죠. 자,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것도 당연하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지원일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새로운 정책이라고 표현했었던 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라고 고민했을 때 전 국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특정 대상을 하고 이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만을 선별한 거라기보다는 또 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더불어서 하나 더 이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가지 정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당연하게 선별 지원이고요. 자, 요거 저희 잘 알고 있죠?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뭐 당연합니다. 전국민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요. 1차 재난지원금, 가장 먼저 줬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자, 이것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그 지급하게 되는 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 또 지급 기준,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4인 가준 100만원이 최대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족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거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궁금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죠.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캐시백을 해주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부 혹은 여당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가지 측면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이죠. 그리고 3분기가 있을 겁니다. 7월에서 9월인데, 자, 2분기보다 3분기에 돈을 더 많이 쓰세요 라는 이런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목표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동안에 쓴 돈보다 7월에서 9월에 돈을 더 많이 썼다 라고 하면은 이 많이 쓴 만큼을 일정 부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서 6월 쓴 돈보다 7월에서 9월 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정책에 해당이 되실 거고, 자, 4에서 6월보다 7에서 9월에 돈을 더 적게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자, 4월에서 6월 2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7월에서 9월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으면 사용 증가분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용 증가분의 일부분이라는 표현, 그리고 현금이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는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4에서 6월에 100만원을 썼어요. 3달 동안.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여당도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합의에 이르렀고 이게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에서 9월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150만원을 쓴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잖아요. 자, 사용 증가분이 50만원이죠. 자, 50만원만큼 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따라서 이 50만원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마치 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적립받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많이 씀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라고 평가를 해주면서, 그래, 네가 평소보다 많이 쏜 돈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할인을 받는 듯한 느낌의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책이 실제로 활성화가 됐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어차피 쓸 돈 조금 땡겨서 미리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7월에서 9월 소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 언제 줄까요? 자, 이 내용도 오늘 당대표 연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며, 자, 1번 여름휴가 전 지급, 그리고 2번 추석 전 지급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과거 기사에도 언급이 됩니다.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보다 조금 빨라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급 시기는 거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는 5월 말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5차 재난지원금인데, 자, 여름 휴가철보다 전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안이. 그렇다면은 여름 휴가철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7월 15일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생각할 겁니다. 자, 이거보다 전에 주겠다 라고 하면은, 자, 오늘 영상을 만드는 오늘이 6월 16일인데 금방 돈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라도 당장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은, 자, 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지점도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2021년 광복절인데요. 자, 이 광복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라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주말이면은 다른 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첫 적용되는 게 이 광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라는 취지와 더불어서 소비진작이라는 효과까지 가지려면은 이 5차 재난지원금을 이 광복절 즈음에 지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하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추석이 있는데요. 자, 올해 추석은 9월 20일에서 22일까지입니다. 이때가 추석 연휴인데요. 자, 추석에 돈을 주면 안 되겠죠? 추석 전에 지원금을 주고 추석을 위해서 미리 소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아마 5차 지원금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받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날에 이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5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뉴시스에서 6월 16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이 많기는 한데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 다 주기에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도 정부 전국민 지원금 선 긋기라고 되어 있죠. 안 주겠다고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번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거나 혹은 소득 상위 50%를 제외해서 총 전국민의 70%를 지급하거나 혹은 50% 수준을 지급하겠다라고 선별 지원을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런 스탠스가, 이런 입장이 여전히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전 국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주기는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